11월 달 70% 접종의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위드 코로나가 실제 상황을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벤트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고 행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검사의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검사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불안은 더 고조가 되는 거고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들 검사를 제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왜 대통령께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참모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다가 너무 발생하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불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막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 피해방역이라고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걸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유행에서 이제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당연히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이거는 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역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정책하는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이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공개되지도 않았고 왜 그런지 국민들이 알 수도 없었고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정치인들이 하라는 대로 국민을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런 실수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한 명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재난에 보면 환자가 없을 때 K 방역이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이 책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접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국민들한 책임을 돌리는 인상을 주는 것이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선언하기 직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조금만 들었어도 사실은 이런 불행한 사태는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가 이야기했던 11월 달 70% 접종의 그거에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다 무시하고 정말 정무적인 판단만 해서 선언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위드 코로나가 실제 상황을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벤트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고 행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께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참모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스터샷을 결정했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저번에 발표했던 거는 겨우 이제 50대까지 의료인을 대상했던 소규모 그 항체 검사가밖에 없고요. 정작 문제가 됐던 60대 이상의 자료는 없습니다. 연령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50대와 80대 또 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에 나온 논문 몇 가지 보고 그냥 우리 3개월 그냥 임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환자가 너무 발생하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불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막 지금 계속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외국에서 보면 참 이 피해방역이라고 자랑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는 걸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은 아직까지 임상 시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일부 보고는 오미크론도 현재 백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험실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접종한 환자들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부스트샷은 고위험군과 고령자 한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때까지 국내 자료를 보게 되면 사망자, 중증 환자 발생이 거의 없는 그 연령층에서는 이제 접종하지 말고 정면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연 감염을 선택하는 건데 정말 민감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조심스럽게 좀 만들어가면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저는
왔다가 보는 겁니다. 검사의 기준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검사가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불안은 더 고조가 되는 거고 정말 정작 필요한 사람들 검사는 제때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서초만 가도 검사해라. 같은 공감에서 검사해라. 시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되니까 검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2년 동안 역학 자료에 보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접촉하게 되면 환자가 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실내 공원과 실외 공간 이런 것들을 기준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고 또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은 행여나 검사하지 말라 했는데 나오게 되면 그 책임 소재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검사를 너무 강화해서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는 거리두기는 우리가 이미 7월 달에도 상했던 거에 근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4개월 넘게 했지만 환자가 안 줄었습니다. 아무 효과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실내와 실외를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감염이 없지 않습니까? 왜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까? 왜 자전거를 타고 등산하면서 마스크를 끼게 합니까? 왜 국민한테 그렇게 그런 무한한 공포를 심어주는 건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실외에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걸어와서 식당에 들어가서는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6시고 왜 9시고 왜 10시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시 해보니까 이렇게 환자가 많이 줄었다. 7시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아니 10명이 가서 4명, 4명 나눠서 가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하라는 식이 되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모순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뢰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인원 제한했을 때 시간 제한했을 때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서 저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몇 개 나와서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공개하거나 용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발전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 자리에 계속 돌아온 느낌. 그래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엉터리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그 스티커 붙여놓는 거랑 분부방역이랑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분부방역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 업체에서 하는 데가 많고요. 또 심지어 지자체에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화장실이 입구를 반을 나눠갖고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따로 이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이제는 불필요한 거는 현장에서 가서 보고 다 없애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물론 정부를 비판이 많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제대로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같이 살자는 거거든요. 비판의 목소리를 겸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서 서로 참 지혜를 합쳐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성화해야지만 미래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 본인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잘 지킨다면 이 위기도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